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주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호영 의원입니다. 후보자께 지금 우리 경제 괜찮은 겁니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서면 질의에 보면 이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국정 운영을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 경제 부분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네. 아니, 국민들은 지금 경제가 나쁘고 안 되고 있다고 아우성인데 이 정부 가장 잘하고 있는 국정 운영이 경제라면 국민들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도 같은 생각입니까? 네, 통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계라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해석이 가능한데 신규 취업자 28만 명이 증가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최저임금 여파로 2018년 취업자 수 증가가 9만 7천 명에 불과했어요. 그것을 메우는 걸로 늘어난 것을 마치 아주 잘된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늘어난 일자리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단시간 노인 일자리가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나라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30, 40대 취업률은 2017년 10월 이후 25개월째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억장이 무너져요. 고용의 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이 지난해보다 1년 전보다 87만 7천 명이 늘어나서 사상 최고치로 급증했고 정규직은 35만이 줄었어요. 질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는 제조업과 금융업 일자리도 20개월, 11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가계 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정가세로 전환됐다고 어제 말씀하셨어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지난 3년간 계속 감소해왔고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도 근로소득이 8% 감소한 반면에 공공이전 소득이라는 게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죠. 이것이 11% 늘어났어요. 그래서 세금으로 떠받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이 억장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잘 되는 걸로 무역 관련 통계를 제시를 하셨는데 3년 연속 무역 1조 달성 이렇게 자랑하셨어요. 우리나라 무역액은 이미 2001년에 1조를 달성한 이후에 1조 달러를 달성한 이후에 2015-16년 저유가 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1조 달러가 유지됐어요. 자랑할 거리도 안 되지만은 이 기간을 제외하면 지난해 무역액이 가장 적었어요. 10년 전보다도 적었어요. 특히 11년 연속 흑자 수출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작년에 최악이었어요. 지난해 수출은 5,424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무려 10.3%나 감소를 했어요.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도에 비해서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 마이너스 13.9%를 기록한 게 처음이에요. 다 나빠지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다 이거 경제 문제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신년 벽두에 나오셔서 경제 좋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후보자도 국정 제일 잘한 게 경제 부분이다. 이러니까 이게 억장이 무너집니다. 뭐가 잘 되려면 문제점을 알고 고쳐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되고 있고 이것이 잘 되고 있으면 이제 이 정도 살면 되는 겁니까? 여기서 그냥 유지만 하면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대통령이 신년사를 하실 때 어떤 기조로 해야 되는가? 저는 국가 원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도 매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거시 경제 지표나 통계를 보면 국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빠지는 상황은 아닌데. 자, 됐어요. 말씀 잘하셨어요. 이제 국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전 세계적인 저도 좀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짧게 해주세요. 내 시간을 너무 뺏어서. 예. 그런데 그 통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후보자도 전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2019년도 OECD의 국가 평균 명목 성장률은 3.9%였어요. 우리나라 명목 성장률은 1.4%로
OECD 회원국 36개 중에서 34위로 꼴찌에서 3등입니다. 2017년 16위에서 작년 34위로 무려 18계단을 하락해서 성장률이 57년 만에 일본에 추월당했어요. 그런데 뭐를 선망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 숨이 턱턱 막혀요. 경제가 어렵고 이런 점이 어렵습니다만은 힘을 모아서 잘하십시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 국민들은 잘 안 된다고 아우성인데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이게 고쳐질 가능성조차 없다는데 국민들이 절망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 경제 활력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자, 그러면 이렇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경제 어렵다는 거 인정하고 계십니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예, 어렵죠. 아니 그런데 왜 전부 잘 되고 있다고 이래요? 아니 통계를 보면 통계 중에 그런 일부만 요소가 겉만 있기 보고 때문에 유리한 것만 하니까 제가 지금 통계 잘못 본 거 다 지적했지 않습니까? 예,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 국민에게 희망도 주어야 되고 또 앞으로 그런 그 좋은 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아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경제총리가 된다, 경제통이라고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20수년 전에 경제 산업계 종사하신 것이 지금까지 다 유효한 경제 전문가가 될 수도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지만은 인식 자체가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어서 경제총리라고 하더라도 이게 잘 되지 않겠구나 하는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산자부 장관 시절인 2006년에 원전은 공급 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 측면에서 어느 에너지보다 설득력 있는 대한에너지다. 신월성 원전 기공식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20년간 침체되었던 원전이 부활하고 있다. 원전은 이제 번영과 희망의 씨앗이자 지역의 자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로 미사역으로 무슨 뭐 에너지 정책 전환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탈원전입니다. 탈원전인데 지금 이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후쿠시마 이전과 이후는 제 생각도 바뀌고 국민의 생각도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원전을 줄이고 LNG를 늘려도 탄소 배출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서면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시골에 가보면 너도 나도 태양광 한다고 온 산을 깎고 호수를 메워서 자연 훼손이 심각하고 2018년 한 해 동안 훼손된 산지만 전국의 축구장 3,300개 규모입니다. 딴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예고돼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을 줄여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는 주장도 보면 지난해 한전 영업 적자가 무려 1조 5천억 났습니다. 싼 원전을 줄이고 발전 단가가 2~3배 되는 LNG와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야 하는데 한전은 지금 정부 눈치 봐서 늘리지도 못하고 한전 사장은 꼭 선문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콩보다 두부가 더 비싸서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계산 방법에 따라 다 다르지만은 발전 원가가 원전은 56원인데 태양광은 지금 160원 수준으로 나옵니다. 신재생 에너지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속도에 맞게 원가 대비 이런 걸 다 갖추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빨리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아마 다들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총선 끝나고 나면 이 전기세 안 올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 정부가 늘 탈원전의 모범으로 거론하는 독일에서 탈원전 공백을 석탄 화력 발전으로 메우느라 대기 오염이 심해져서 연간 1,100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있다는 이런 연구도 하나 나와 있고요. 2011년에서 17년 사이에 원전 11개를 폐쇄했는데 2017년부터 전기요금도 EU에서 가장 비싸졌어요. 이런 걸 가지고 냉혹하게 판단을 해야지 흘러가도록 이래 둬서 되겠습니까? 예, 냉혹하게 판단하자는데 저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에너지 믹스를 세계적인 조류에 맞춰서 우리가 아주 뒤져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좀 확충하면서 원전은 원전대로 생태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산자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이 있을 걸로 보여져서 이 급격한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가지고 올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원전 생태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APR 1400이라고 아시죠? 예, 물론이죠. 이거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서 아주 우리로서는 큰 이 효자가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다 버리는 셈이에요.
이 정권이 5,500조 규모의 원전 신규 시장을 벌이고 20조에 불과한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참니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고요. 이 생태계가 지금 뿌리채 흔들려서 영국도 탈원전 천명 10년 만에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돼서 이제는 자력으로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저기 이 화면이 나오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거 줄이느라고 당일리 LNG 발전소 이거 서울 복합에서 가동하는 것이 경유차 25만 대가 내뿜는 배기가스와 똑같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예, 2015년 3월 미국 환경청 연구 결과에 의하면 LNG 발전이 석탄 화력 발전보다 초미세먼지가 무려 7배나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탈원전 도호마에 사로잡혀서 무리하게 이런 태양광 가스 자연환경 훼손하고 LNG 가스 더 미세먼지를 많이 하는 이런 정책을 꼭 지금 직접 챙기셔서 속도 조절이라든지 필요하면 방향 전환이라도 좀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시겠습니까? 이제 균형 감각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원전 예찬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또 신재생 에너지만 예찬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어떻게 적절하게 에너지 믹스를 만들어 갈 거냐. 그래서 국민에게 질 좋고 경쟁력 있는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또 다른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유지할 거냐 하는 부분은 아주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제가 산자부에 있었던 경험을 잘 살려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좋은 방책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정도 하시죠.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인천 서구의 신동근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그 얼마 전에 새 국민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그 국민들이